안녕하세요.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배우자 역시 무속에 지대한 전문가라고 폭로하고 나서며 화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박지원 하면 정치인들 중 단연 정보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한 만큼 그의 이런 발언들에 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지원 의원은 과거 김대중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OECD 대사였던 한덕수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추천했던 일을 거론한 뒤 저와 막역한 친구지만 인간적 갈등을 한다. 잠을 못 잔다. 국가를 위해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는가? 부정을 지켜서 막아야 하는가?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 이 말씀드린다라며 정부인 대행도 무속에 지대한 전문가다. 미술계 큰 손으로 김건희 최연순과 무속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가 이러한 역술인들 얘기 듣고 오만방자한 일하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속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우정을 버리고 애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덕수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그리고 내란 특검법 공포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햇소리를 시전했습니다. 현재 여당이 사라진 상황에서 합의 타령까지 하며 시급한 두 사안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내란 피의자가 내란 수사를 가로막고 현재의 탄핵 심판마저 회방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무속의 힘이던가요? 한덕수의 배우자 최하영에 대한 무속 논란은 지난 2022년 한덕수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해충돌 그림과 청계천처가 땅 50억 원 차익에 이어 점술의 영역인 성견몽까지 등장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자 불교 민속학 교수인 조용원 씨는 지난 2012년 매경 이코노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덕수 부부와 식사를 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조용원은 지난 9월 한국지역남 방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김문학 강연에서 돈은 세컨드한테만 쓴다 내세와 귀신을 믿어라 등의 성차별적이거나 무속에 의존하는 내용이 듬뿍 담긴 발언들을 쏟아내며 큰 논란이 됐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조용원은 그런데 한덕수 씨 부인이 인물이었다. 서울대 미대를 나온 화가이기도 하지만 이 사모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며 특히 꿈의 세계에 대해선 일가견이 있어서 필자도 한 수 지도를 받았다라고 소개합니다. 조용원은 칼럼에서 한덕수가 공무원 시절 초반에는 승진이 늦었는데 꿈의 몽을 위해 영발도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얼마 있다가 한덕수는 그렇게 고대하던 정부 부처 국장보직으로 승진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조용원은 한덕수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가 되기 전에도 최하영이 특별한 꿈을 꿨다고도 소개합니다. 해당 칼럼을 보면 더두컴컴한 지하에서 골목길처럼 복잡한 미로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꿈이었다라며 그런데 어디를 가보니까 위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빛을 따라가 보니 맨홀 뚜껑의 틈새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맨홀 뚜껑은 무쇠로 돼 있어서 무겁다. 있는 힘을 다해 두 손으로 그 맨홀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꿈을 꿨다. 이게 무슨 꿈인가 싶어서 기다려보니까 일주일 있다가 총리로 임명됐다. 무거운 맨홀 뚜껑을 열고 나갔다는 대목이 포인트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지난 2012년 초 한덕수가 무역협회장이 되기 전에도 최하영의 꿈에는 대통령 내외가 잠옷만 입고 한덕수 부부 침실에 들어왔다는 내용이 등장했다고 조용원은 소개합니다. 조용원은 조선일보의 고정 칼럼을 연재하는 자로서 그 분야에 있어 상당한 전문가로 인정받을 만한데도 한 수치도를 받았다고 할 정도면 분명 그 분야에 있어선 일가견을 훌쩍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이해식 의원은 저희 의원실을 비롯해 인사청문회 위원들의 사무실에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총리 후보 배우자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성이 강남 유명 점집을 함께 드나드는 사이다. 주변 관료 부인들에게 남편 출세를 위해서는 모점집에 가서 점을 보라고 강권했다는 등의 내용들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는 최하영의 이런 무속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일간지에 매일 나오는 오늘의 운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배우자가 명리학에 가진 관심은 여느 국민이나 예술가가 전통문화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심 수준을 넘지 않으며 이를 국정운영에 결부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무리한 시각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무엇이든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잖습니까? 윤석열이가 25일 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에게 25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내란 수괴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것인데요. 그러나 예상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일도 안 했지만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 더욱 할 일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수사기관 소환 통보를 저렇게 불응하면 긴급 체포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이가 소환에 불응한 데 대해 3차 소환 통보 여부, 체포영장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미온적 반응만 보였습니다. 그는 통상
출석 요구를 3번 하는 것이 절차인데 지금 고려사항이 많다. 물론 통상 절차를 따를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거론하면서도 집행 시기에 대해선 먼 이야기라며 먼 산 바라보듯한 한가한 얘기만 했습니다. 공수처가 고려사항이 많다라고 언급한 건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의 출석 불응을 예고하면서 26일 입장 발표를 예고한 점,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염두에 뒀다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망설이는 것일까요?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 역시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이미 규정돼 있고 NLL에서 북한을 유도해가지고 전쟁 일으켜서 비상기염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외환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내란 외환죄를 범한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한다라며 내란 외환죄 우두머리 윤석열을 한남동 공관에 1시간이라도 둬서는 안 된다라고 했음에도 오동훈 기본적인 입장은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길 바라는 입장기라며 소극적 반응만 보였습니다. 서초동에서 그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지금까지 대체 어떤 성과를 낸 것입니까? 지금까지 치외법권 영역에 있는 판검사 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라고 했거늘 현재까지 한 것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직을 상실케 한 것밖에 더 있었는지요. 그것도 뇌물 사건하고는 거리가 먼 해직교사 채용 건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있으나마나한 기관 만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던 것입니까? 술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넘쳐 보이는 내란숙의 윤석열이가 정권 초기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을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어떻게 개조하려 했나 했더니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물론 안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사후 취재나 사후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다라면서도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오퍼가 정확하게 갔다. 그래서 현장 가봐라라고 해서 현장까지 가봤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안가인데다 경호관들이 다 보고 있으니 공사를 하는 것이 너무 겁이 나서 중간에 포기했다더라고 전했습니다. 윤건영은 이 제보를 받은 지 꽤 됐지만 상상에 의한 비약이라고 생각해 국회나 언론에 말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최근 일어난 일을 보니 실현 가능했겠다.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술자리를 겸한 작당 모의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는 불법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선포 이후 기관 장악에 대한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제보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선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관리하는 삼청동 안가에서 방첩사령부, 수도방 2사령부,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 외 많은 지휘관급 장성이 매우 빈번히 회합을 가졌다는 제보가 있다라며 3명의 사령관 외 한두 명의 장성이 추가로 참석하는 시기였다고 한다. 라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불법계엄 선포 다음날 김주현 용화대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이 안가를 방문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개조 여부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물었는데요. 안가의 형태가 어땠느냐라는 질의에도 모른다라고 계속 회피하면서도 형태가 술집바 같은 형태였는지를 묻자 그건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이는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스타일이니 어떤 모임이 있어도 술집 같은 곳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의 불법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며 이 상황 역시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가 하락의 환율 급등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지갑을 열어야 하는 현만임에도 신용카드 이용액이 도리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속보성 지표인 나우캐스트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지난주 대비 26.3%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35.9%로 가장 크게 주는 등 호남 지역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도 이용 금액이 29.3% 급감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불법 계엄 사태가 배달의식 같은 비대면 업종을 제외한 소비 지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1,450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며 서민 대출의 연체율이 2배나 급등했다.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 상품인 햇살론 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 역대 최고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액은 직전 주보다 4분의 1 이상 급감했다라고 현재 경제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진성준 의장은 줄줄이 예약 취소로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는커녕 연말 강제 휴업직이라며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결손이 정부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커서 최소 3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라며 추경예산 집행이 필수적이라 강조했습니다. 정책위 수석 부의장인 이정문 의원 역시 고물가, 고금리,
보안율 이른바 삼고 고통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엄 쇼크까지 더해지며 우리 경제에도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라며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늦어질수록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이 전망되면서 서민 대출 문턱은 더 낮아지고 최저 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조속한 탄핵과 함께 추경예산 집행으로 저신용자와 저소득층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임용만 의원 역시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경기 전반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내란 사태 직후 3일부터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한 분들도 36%에 달했다라며 지난 10월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30%까지 치솟았고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쯤 되면 윤석열과 국힘만 없으면 더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 경제통계로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지 못하는 지금 이 악순환을 빨리 끊어내려면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